올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7학년으로 괴물 같은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학생들과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번 여름 때 이제 또 수업 내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이제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올해 7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내용으로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실라버스에 충실하게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발전하는 게 보이고 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사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커리큘럼 속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학생들도 배웠지만 저도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10학년, 11학년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그 11학년은, 그 11학년과 13학년은 좀 학기가 일찍 끝납니다. 11학년은 MIP나 MIP E 어세스먼트를 시작해야 되고 그 DP는 파이널 exam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5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두 학년은 더 이상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유닛이 아니라 5개 유닛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장편 소설 윌리엄 골딩의 장편 소설을 공부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인물들 관계를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제가 발견한 부분들 그거 이제 사파로 해가지고 PPT 파일로 만들어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는 사이먼이 거의 무시를 당했던데 저는 좀 사이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기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민음사에서는 돼지라고 했는데 이 인물이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더 했는 게 그 이전에 규명이 안 됐었던 그러니까 멧돼지의 상징성. 멧돼지가 이제 이전에는 그냥 뭐 멧돼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섬에 있었던 이제 원주민들, 즉 저들이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영국보다 더 오랜 문명을 가진 이제 원주민들이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저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저 소년들 눈에는 짐승과 구분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사와 서술, 토론과 주장 요거는 과거 그 IGCSE 시험을 바탕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유닛으로 넣었는데 일단 묘사와 서술, 묘사에서는 묘사에서는 이제 자 묘사와 서술은 상당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묘사는 이제 보통 정지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신 서술은 이제 시간이 정지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묘사에서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저 대상을 내 오감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내 청각은, 내 시각은, 내 후각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거기서 이제 5개를 다 언급하는 것도 좀 불필요해 보이고, 그 중에서 저 대상을 가장 잘 내가 느끼려면 어떤 감각일까? 그 한 3가지 정도를 모아가지고 묘사로서 정리해라. 그런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인상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묘사라는 것은 이제 글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제로 상태에서 내가 저 대상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그걸 이제 빈 캔버스에 점과 선과 면과 색으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묘사겠지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대상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 대상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내 코가, 내 눈이, 내 귀가, 그걸 모아서 이제 종합해서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진다라는 걸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서 이제 배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를 줍니다. 이 동작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기계적인 묘사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인상 묘사로 갈 것인가. 즉, 그냥 이제 저 사람은 뭐 어떤 자세로, 어떤 높이로, 어떤 폭으로, 어떤 각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상 중심으로 갈 것인가. 중간에 이제 심심할 때 이런 것도 좀 묘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저 프레이밍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 이제 심리묘사. 심리묘사의 사례로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캐린 카터. 그래서 내적 갈등을 느끼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쪽 감정을 저쪽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이제 인물 묘사.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를 주고 이제 묘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요거는 이제 IGCSE 시험들 기출 문제인데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모의 그대로 한번 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뭐 나의 장례식 묘사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몇 대의 헬리콥터를 띄울 것이고 이제 인공위성이 어떻게 나의 장례식을 생중계하고 이제 내 장례식은 이제 어디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몇천 명이 이제 세줌에 움집해서 어떻게 뭐 그러고 싶은가.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은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갈등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적 갈등보다는 외적 갈등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 설정하는 거.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해소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화로서 많이 쓰는 작품인데, 허영만 씨의 쉽게. 이건 이제 만화가 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컷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김장 요거 하나를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 설정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완성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객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 요 심야식당이란 만화인데 이것도 뭐 한번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점을 할 것인가, 화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물이 갈등에 뛰어드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쭉 설정을 해가지고 350에서 500단어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완성하는, 그래서 갈등이 진행되고 해소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플롯에 가깝지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닛 3인 토론과 주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토론과 주장은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토론 주장 해보라고 하면 이제 좀 약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약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어떤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시사적인 내용, 신문 기사와 칼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 사례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합니다. 요거는 이제 IGCS의 채점 기준대로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어떻게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요걸 이제 써야 되는 게 이제 IGCSE 과제인데, 요걸 이제 나중에 비문학과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요걸 이제 짧은 칼럼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된 칼럼들은 이런 구성이었었죠. 지금까지 칼럼들은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그 기출문제, 제가 시험에 나온 것들은 이제 처음에 예시, 그러니까 흥미를 끌 수 있는 사례,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 그 다음에 결론에서 이제 주장의 완성. 그러니까 요 포맷에 맞춰가지고 그럼 어떤 예시를 들고 어떤 논리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완성할 것인가. 제가 제시한 신문 기사나 칼럼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요 칼럼을 이렇게 이제 너의 주장을 증명하는 새로운 칼럼을 한번 써보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이러면 좀 학생들이 이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페이퍼 1에서도 자기들이 칼럼을 써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그 요 학기말 기말고사에서는 그 IGCSE와 똑같이 그 묘사 하나, 서술 하나, 토론과 주장 두 문제를 주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묘사 서술 중에 하나, 토론과 주장 중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각각 350에서 500단어 정도로 글을 작성하라고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글솜씨가 이 단계에서 좀 높아집니다. 묘사 자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묘사 자체는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묘사를 하면서 언어를 조금 더 내 의사에 가깝게 쓰는 거 요걸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대표적인 비문학 텍스트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페이퍼 1 페이퍼 1의 텍스트 1에서는 신문 기사와 칼럼 요걸 좀 다루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 1에 대해서 목이 그 점을 한번 틉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2 이미지 중심 요걸 좀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쪽지 시험을 한번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인포그래픽 나왔다가 올해 그 책 표지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분석하라.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님들. 이걸 분석하라라고 준다면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러스트의 퀄리티, 색상의
사용, 왜 하필 저 색깔을 썼는가, 시선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텍스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주목도를 높이고 낮추고 있는가, 이미지는 주로 감성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텍스트는 주로 논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게 핵심인가, 이미지가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가, 텍스트가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다 충족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공익 광고는 아직 이제 그 작년 11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공익 광고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 공익 광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자, 분석의 과정은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요게 이제 채점 기준 A에 해당됩니다. 이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했는가? 보통 여기서는 감점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 이런 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 요게 이제 기준 B지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했는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필 그렇게 해석했지요? 이것은 동물 학대, 자, 예방일까요? 방지일까요? 동물 학대 예방이 맞을까요? 동물 학대 방지가 맞을까요? 자, 그리고 어, 분명히 이 사람은 그걸 의도했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해석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무엇이 그 의미를 완성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자, 정보량이, 예, 샌드백과 동물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샌드백과 동물을 겹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샌드백 이꼬로 놔두면서 동물은 샌드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구성되지요. 그리고 샌드백 안에 저 붉은색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은 왜 개와 고양이일까요? 왜 개 하나 혹은 개, 고양이 아닌 다른 동물이 아니라 왜 개와 고양이여야 할까요? 그렇겠죠. 가장 이제 대표성을 가진 반려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저 피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저게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저 동물들 죽일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이제 샌드백과 겹쳐 놓음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저들이 샌드백으로 인식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 주먹은 왜 저렇게 과장되게 클까요? 그리고 세 방향일까요? 왜 그리고 그림자로 표현됐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보통 이제 피 죽음을 상징하죠. 주먹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서 세 방향에서 그림자로 처리되어서 샌드백을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없을까요? 예. 그림자로 하다 보니까 검은색이 되다 보니까 저것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의 의미도 있지만 저것은 이제 저 동물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 즉 포위되었다라는 인상도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과장한 것은 이제 폭력의 정도를 과장하기 위해서겠죠. 당시는 사소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동물에겐 저것이 이제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폭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의 순서는 대체로 정보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의미를 추가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매끄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러 들어가 있지요. 즉, 저게 흔들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 주먹이 세다라는 인상도 주고 있지만 저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 밑의 공간도 의미를 가집니다.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여백이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얘들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 이게 떨어지면 얘들은 정말 죽겠구나. 또 그런 아슬아슬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블러라고 하지요. 그걸 이 사람이 적절하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의미로 오해하지 않고 딱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 된 디자인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평균적인 이제 동물 크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양이가 더 커버리면 그건 또 그 남대로 어색해질 겁니다. 어색하다라는 것은 매끄러운 의미자들을 방해합니다. 매끄러워야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강아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의심을 해줘야 됩니다.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크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서 이제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쫙 뽑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정보량이 높은 건 뭘까요? 대체로 정보량이 높다는 것은 화면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크기가 큰 것이고, 동적인 것이고, 원색적인 것이고,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일단 애완동물이지요. 거기서 이제, 자, 애완동물이 근경입니다. 가까이에 있죠. 레이어 개념으로 해보면은, 투명한 종이를 몇 개 겹쳐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애완동물이 근경이고, 이제, 그, 샌드백이 중경이 됩니다. 즉, 애완동물이 우리 쪽이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샌드백과 애완동물이 겹쳐 있지만은, 레이어상 애완동물의 레이어가 더 위에 있습니다. 독자들이 더 가깝게 있습니다. 독자는 더 가깝게 느낍니다. 그리고 동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애완동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일단 반려동물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요소는 뭘까요? 두 번째로 정보량이 높은 거. 그 다음에는 아마 샌드백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개의 주먹. 이 의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 동물은 샌드백이 아닙니다라는 텍스트일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밑에 보면 조금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이러면서 의미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제 정보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걸 통해서 의미가 어떻게 추가되어 가는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퍼 1의 답의 이제 구성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요거 조금 이제 낯선 내용이라 설명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이해되십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실 때는 일단 이제 그 답안 작성 순서는 일단 이 텍스트를 정의하고 텍스트를 정의. 그거 제가 설명을 빠뜨렸었네요. 아, 여기 그 제가 이 8학년, 10학년, 12학년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한, 거짓말, 판현생, 김지영, 제인레어로 각각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수준을 높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다르게 했는가 그걸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주던데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게 되는데 한 학생이 이제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딱 주던데 딱 봐도 이제 이거는 뭔가 조금 이제 그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낼름 이제 와이프가 뺏어 가더라고요. 이건 내 거. 아,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죠. 그 재주는 그 곰이 부리고 그 돈은 왕서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대신에 요 정도를 학생이 혼자서 분석해 버리면은 그 페이퍼 1 텍스트 2에서는 어떤 장르가 나오더라도 학생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분석하고 나가야 됩니다. 랭귀지 A라면은 요거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주제가 뭘까요?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주제 파악이 쉽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잘못돼 있어 버리면은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딱 보시고 머릿속에 딱 주제가 떠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잘 된 디자인입니다. 뭘까요? 그렇겠죠. 스마트폰 중독이겠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석이란 것은 나는 왜 하필 그렇게 해석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벽처럼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어 배워둡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혀 시선을 못 끕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일상적인 것 사이에 일상적이지 않은 걸 하나 더 놔둡니다. 그걸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벽처럼 존재하죠. 그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이 핸드폰이 일상적인 핸드폰 크기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건 전혀 시선을 못 끕니다. 근데 다른 건 전부 다 일상적인데 이 핸드폰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마치 벽처럼 그게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낯설게 하기가 사용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 그리고 어머니의 편안한 모습, 아이의 불편한 모습. 예, 차단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쪽의 밝고 화사한 톤, 그러니까 밝은 톤, 아이 쪽의 어두운 톤,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표정과 태도, 아이의 이제 마치 구겨진 듯한, 그리고 조명이 이제 어머니 쪽, 그 오른쪽에서 비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 쪽엔 좀 더 그늘이지고, 어머니 쪽은 밝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쪽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딸 쪽은 그리고 이제 요 그 소품도 그렇습니다. 딸이 이제 애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인형이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인형처럼 방치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이 가족 사진들을 통해서 이건 아이의 내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옷 색깔 보죠. 엄마의 옷 색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분석 순서는 중심에 있으면서 이 낯설게 하기를 만드는 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핸드폰에서 아마도 시선의 흐름이 엄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품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빙 돌면서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날 겁니다. 어, 이 식물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에러 같은데 저였다면은 식물을 양쪽을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엄마 쪽에 있는 이 식물이 좀 뭔가 제대로 못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딸 쪽에 있는 게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물의 위치를 바꿨더라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더 강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 식물은 이 일관성에서 위배됩니다. 저라면은 이 두 식물의 위치를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왜 여기엔 스탠드가 있는가? 즉 스탠드가 필요할 만큼 이곳은 어둡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참 잘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 아이의 심정을 받는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파를 보면 아이는 굉장히 붕 떠서 불안한 느낌을 주죠. 어머니는 바닥이 발에 닿아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머니의 여유가 이 딸의 이 딸을 방치함으로써 얻은 대가라는 인상을 주면서 이제 과연 당신 자식을 방치하면서까지 이 여유를 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단점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까지 다 낸 다음에 다만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좀 더 메시지가 선명해졌을 것이다. 혹은 전달력, 설득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만 쓰지도 말고 그래서 발견된 단점이 있으면 결론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썼다면 좀 더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재미를 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재미를 들이면 학생들이 이제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인데 이 경우에는 그 기존의 해석은 이 작품을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비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비판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두환에 대한 찬양으로 봅니다.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 타당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이제 찬양, 이승만에 대한 비판, 이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저 전층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네 개의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개 모두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학생이 하나의 해석만 가지고 하면은 물론 시험에 대비하는 건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플렉시블함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다 고려했다가 질문에 맞춰서 네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DP에서 뺐는가 하면은 이 작품이 비록 1987년 7월에 발표되었고 이제 작가가 엄석대의 모델은 전두환이라고 밝혔고 그 1987년 4월에 창박의 민주화 시위 소리를 들으면서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간에 1987년 전두환 6월 민주항쟁과 연결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면 감점입니다. 이거는 뭐 채점관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1987년과 연결시켜서도 전두환과 연결시켜서도 6월 민주항쟁과 연결시켜서도 해석하면 감점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틀린 해석이다라고 해서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DP에서 쓰다가 MIP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참 역시 이문열 씨가 글을 굉장히 잘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다 잘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1950년대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작품은 현재 즉 40대 한병태가 살던 때는, 또 성인이 된 한병태가 사는 곳은 이제 사전 시대는 1980년대입니다. 두 개를 다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해석을 따르면 이제 이승만 혹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딱히 그렇게만 보기는 힘든 게, 이 작품의 전반부는 전반부의 갈등은 한병태, 꼼석대 갈등에서 꼼석대가 승리하면서 반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갈등은 이제 6학년 담임이 다시 등장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6학년 담임이 승리하면서 이제 반은 혼란과 무질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병태는 그걸 보면서 이제 혼자서 한병태는 개혁에 저항하고 엄석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병태는 엄석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인물이었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병태가 화자지요. 그래서 찬양과 비판, 이승만 전달이 모두 담겨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승만에 대한 비판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해석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뭐 그냥 돌아온 대답은 이제 그것은 틀린 해석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확대해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시선을 점점 좁히는 방향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학생들이 점점 이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세스먼트는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PDF 파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제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샘플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동영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답안을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더 이제 MIP 자체가 DP의 랭앤릿 과정을, 랭귀지 리터처 과정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장르들, 이렇게 문학 비문학을 섞어가지고 글쓰기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채점하는 방법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손으로 썼는 것을 워드로 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코멘트를 꼼꼼하게 남겨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 PTC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진도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당 10분 하는데, 사실 10분 뭘 설명해야 될지 참 좀, 학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학생의 시험 쳤던 걸 과정을 했던 거 다 가지고 있고, 거기 꼼꼼하게 리뷰된 상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부모님도 만족하시고, 이제 저도 10분 채우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다만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2 지금까지 이제 올 5월 달까지의 기출 문제들 다 모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2 기출 문제는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은, 자, 이거는 참 지루한 작업이기도 합니다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채점을 이걸 잘 해야지 학생들 군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답안을 쓰면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놔두고, 자, 그 이유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여 말로 했을 때는 매끄러운데 문장을 쓰니까 조금 어색하죠. 도사를 잘못 썼네요. 구어체로는 상관이 없는데 문어체로는 좀 어색할 겁니다. 왜 독자 연령을 제한하는가의 질문인데 문학 작품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문학 작품의 내용을 뭐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이제 문학 작품의 그 가공된 현실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 못한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문학 작품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이건 조금 의미가 강한 문장이네요.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너무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이게 야하다는 단어는 좀 작품의 주제가 부도덕하면 어린 독자들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이번 학기에 공부한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너무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작품의 주제가 부도덕하면 어린 독자들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그 문장에 낭비가 좀 보이네요. 훨씬 짧게 축약할 수 있었는데 좀 기네요. 공부한 8년생 김지영을 김지영의로 바꿨네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아닌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보겠다. 자, 뭐 질문을 거의 이제 질문의 내용을 왜곡하진 않았고 적합한지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보겠다. 서론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충분히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제안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될 내용이 좀 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소개 한번 볼까요? 2016년에 조남주, 여기서 안 떼웠네요. 여기서도 안 떼웠네요. 여기서는 또 띄워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띄웠네요.
선생 김정우 주제를 착한 남성일수록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긴 한데 이걸 작품의 주제로 보는 건 조금 벗어났네요. 라는 주제를 완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모든 착한 남성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부도덕적인 어색하네요. 주제이기에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내용은 맞는데 효과적으로 설명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어, 이제 뭐 어휘, 띄어쓰기, 철자법,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제 내용의 흐름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해버리면은 공간이 충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 채점하려고 다 보면은 한 1시간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피드백이 꼼꼼하게 오다 보니까 학생들도 뭐 크게 불만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학생들 불만 많이 오는 것보다는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요 파일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메일로 첨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주말 시간은 거의 채점하는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다음 주까지도 아마 계속 채점을 할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10학년, 11학년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4시 15분에 퇴근이고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뭐 실전 접수 강제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 다만 이제 그 야간 그런 수당은 없고 종종 이제 셀프토트 학생 강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한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강연을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그 IB에서 권장하는 수업 시설을 조금 추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학교에서 더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도 7학년부터 13학년을 다 가르치다 보면은 아마 그 평균 시수, 다른 선생님들보다 시수가 많이 높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가 좀 고려해 줍니다. 예, 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요거는 제가 1시간 정도 후에 그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DP 과정 설명하고 이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